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새로운 밈코인들이 많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밈코인 취급을 받았던 오디가 단순히 밈코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시 19일 만에 테조스 시총을 따라잡은 페페코인, 이 페페코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 계획이라고 5월 4일 커뮤니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8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참 섭섭하죠. 이번 밈코인 유행 뒤에는 심증상 매우 높은 확률로 중국이 뒤에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던 출시 19일 만에 테조스 시총을 따라잡은 페페코인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총 거래량의 31%가 스왑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니스왑의 V2는 뭐고 V3는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V2와 V3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중 1위 거래소는 OKX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호가에 깔려있는 금액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페페코인이 다른 코인들과 달리 덱스의 거래량이 높은 이유는 큰 금액을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중앙화 거래소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물량이 있지만 덱스에서는 1억 원치 페페를 던지는데 약 0.9%면 정리가 되고 10억 원치의 페페를 던져도 5% 정도 선에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페페는 아마도 덱스의 비율이 10% 정도 내외로 줄어들 때까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중앙화 거래소의 비율은 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페페코인을 분석하면서 이상하다 싶었던 점은 바로 중국의 비정상적인 관심입니다. 중국 관련 이야기를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더리움도 중국이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이더 파운데이션이고 나발이고 빛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시세 교란 뒤에는 늘 중국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에 이더리움 포스 전환 성공 기념 특집으로 다룬 내용이에요. 커피값도 환영합니다 라는 짠내나는 시기를 보낸 비탈릭에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중국의 묻지마 초기 투자금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오디코인 BRC20을 보면 수상할 정도로 어느 한 국가의 점유율이 높아요. 대표적인 밈코인인 도지코인만 하더라도 중국이 제외돼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비트코인 NFT 오디널스 100만 개 돌파, 채굴자 수수료 470만 불 이런 뉴스가 나온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듯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팩트체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디의 경우 NFT냐 코인이냐의 경계에 있는데 아직 거래 방식은 NFT와 비슷한 방식의 P2P 거래입니다. 레어리티 등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소의 코인 상장과 비슷하게 거래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BRC20에 대한 거래소 플랫폼 적용이 아직 본격적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오더북이 존재하는 거래가 되는 곳이 게이트.io를 제외하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중에서는 게이트.io에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 게이트.io 내의 물량은 보시다시피 아주 조약합니다. 예를 들면 10% 범위의 호가에 3억 정도의 물량이 깔려 있으니까 말이죠. 수량이 작지만 이곳에서 거래를 한다는 건 비트코인 트랜잭션 피를 내지 않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마켓메이킹 없는 코인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BRC20에 마켓메이킹이 붙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면 필히 기술적인 이야기를 먼저 다뤄야 합니다. BRC20에서는 오디라는 코인이 대장의 위치에 있긴 한데 오디 역시 유리천장을 부수고 자산 대열에 오르려면 스토리와 기술적인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오디의 의미는 오디널 넘버라는 올 1월에 제안된 사토시 넘버링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비유를 하자면 내가 가진 10,000원을 상대가 가진 10,000원과 서로 교환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10,000원짜리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은행 직원이 희귀 100원짜리를 빼돌리다가 걸린 뉴스. 똑같은 100원인데 어느 날짜에 찍힌 동전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례처럼 10,000원짜리 좌측 상단에 찍힌 이 숫자, 이걸 이용하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토시의 고유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만원짜리 같아도 내 고유 번호가 1, 2, 3, 4, 5, 6, 7이면 이건 일반 만원짜리가 아닌 스페셜 만원짜리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게 바로 오디입니다. 왜 코인 이름이 오디냐? 바로 오디날 넘버라는 개념을 이용한 최초의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오, 신박한데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작은 자릿수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쑤셔 넣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BRC20은 굉장히 협소하고 조악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D에 대한 스토리를 더 끼얹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낼 마켓 메이커라면 코인의 유통량뿐만이 아니라 마일스톤과 스토리를 필요로 합니다. 뉴스 작업도 단순히 가격이 올랐어요 라는 뉴스만 도배를 하기에는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의 스토리를 버무려 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올랐음, 오른 이유가 알고 보니 이런 거였음, 몰랐지? 그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설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물량 넘김, 이런 순서가 진행돼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 퍼져 있는 BRC20과 OD에 관련된 뉴스는 오로지 가격이 올랐음 뿐이죠. 그럼 OD의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하느냐? 제대로 된 마켓 메이킹이 들어가게 되면 비트코인 재개발 이슈를 잡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조악한 개념에 비트코인 오디날 영역도 너무 작고 개발을 각 잡고 하기에는 인력 수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자, 자금, 마일스톤을 고려한 비트코인 오디날 재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부상시켜서 이 정도의 가치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제안서와 개발진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라는 내러티브를 유도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마켓 메이커가 붙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플랜카드처럼 재개발 정비 사업 인가가 떨어지면 포스코, GS, 대우 등이 와서 우리 건설사와 손잡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BRC20은 본격적인 순풍을 타게 되는 거죠. 아직은 스테이지 상으로 오디날의 마켓 메이킹이 붙었다 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마켓 메이커와 거래소가 설계자로 참여하면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가는 식으로 순환이 되는데 오디는 매우 초창기 얼리 스테이에 가까워 보이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밈코인의 정신을 팔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입니다. 밈이나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대박을 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밈코인도 좋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도 결코 놓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